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지경 스카이 진학교육의 과학면접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 면접에 관한 OT 강의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11월 16일 날 수능날 발표를 하고 11월 26일 날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제1시문 면접이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대치동 보는 서초방배원, 그 다음에 스카이 진학교에서 동시에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의과대학 29명 뽑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뽑는데 11월 26일 제1시문 면접 3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고, 캠퍼스 다 여기 이제 송파, 대치, 서초, 방배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5배수, 그 다음에 제1시문 면접이 30%.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일 10시, 2시, 6시 정도에 이제 블록이 있고, 개인별로는 이제 회차는 여러분 4회 이상 정도 해서 몇 세트를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의 의사에 맡기겠는데, 최소한 많이 할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11월 17일부터 다시 한번 11월 25일까지, 자, 제1시문 대면 면접. 자, 보통 한 12분 준비, 그리고 6분 답변인데요. 이제 모의 내용을 보시면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12분 동안 하려면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 모집인을 한번 보죠. 자, 여기 생명과학대학에 보시면 생명과학부, 공학부, 식품과학 상당히 많은 수를 뽑습니다. 어우, 여기 23명, 26명, 굉장히 많은 수를 뽑겠죠. 그 다음에 이과대학도 수학과, 물리학과 11명, 화학과 12명, 지구환경공학과 8명, 그 다음에 공과대학의 화공생명공학부 23명,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 35명입니다. 보건학부 쭉 뽑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상당히 이제 요즘 각광받는 과목이죠. 그래서 그 과는 28명 뽑고요. 스마트보건학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10명, 그 다음에 공과대학 상당히 많이 뽑고, 제일 많이 뽑은 건 어디요?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그리고 여기 의과대학 29명. 자, 주목하십시오. 의대 지망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그다음 간호대학, 그 다음에 여기 정보대학의 컴퓨터학과, 데이터학과, 특히 컴퓨터학과 31명 뽑는다는 거 주목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자, 여기 인문자연계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건 내가 읽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4개학년 등급이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비고 여기 나와 있어요.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의과대학은 제외.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과대학이 나와 있죠. 그래서 4개 항목, 4개 영역의 등급이 5 이내 및 한급사 4. 대부분 1등급 나와야 된다는 건 여러분 뭐 대답을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이 뭔지 한번 그래도 다 한번 보죠. 그 다음에 학업 능력을 가장 보겠죠. 폭넓은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내용도 알아야 되고, 화학 내용도, 또 수학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인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사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업 외의 소양,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거기 보면 각마다 자연계 문제인데도 시가 나와요, 시. 근데 그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른 인성을 갖고 또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 해석을 수학 또는 과학, 물리 또는 뭐 생명공학 내용에 접붙여서 답을 하는 그런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수능 준비만 해서는 절대로 이 난관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학년도 학업 우수 전형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면접 논술고사인데요. 자, 어디에요? 수시 모집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자연계열 5전 1에서 3번입니다. 자, 출제 범위는 생명과학원, 통합과학, 통합사회 보세요. 미적분이 나옵니다. 미적분. 초월함수 미분 같은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어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준비 시간 12분, 면접 시간 6분입니다. 자, 한 세트 한번 같이 준비해 보죠. 자, 1번 제시문 가와 나, 좀 잠시 보겠는데, 제시문 가와 나의 문제 원인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해결 방법에 나타나는 차이점, 이거를 자, 각 한 단어로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딱 보고 문제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피드 있게, 또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말하는 정신력이 투철해야지 빠른 스피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 공통점, 차이점, 해결 방안. 자, 그러면 2번 제시문 다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문항 1에 단어 3으로부터 유출할 수 있는 수학적 용어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을 설명하시오. 근데 다시 한번 힌트를 잠깐 드리면 결핍, 보충, 대체, 치환. 자, 뭐 displacement 이런 걸 얘기하죠. 자, 이제 볼까요? 가,
호르몬 하니까 이제 생물 원령이죠. 우리 항상성 문제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생명공학 안 했는데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안 해도 준비할 시간에 이제 통합과학 정도의 능력.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뭐 호르몬 다 배웠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계속 가볼게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면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1당뇨병은 이자에 자 란게르 한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해 몸속에 인슐린 부족. 그 인슐린 부족하면 혈당을 낮추지 못하죠.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이 경우는 인슐린 주사에 의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평생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됩니다. 또 여기 숨어 있지만 2형 당뇨병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인슐린은 정상으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을 그 수용하는 표적세포에서 인슐린을 이제 인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당뇨병 환자 중에 거의 한 80%가 제2형 당뇨병, 불규칙한 식습관, 뭐 음주, 뭐 약물 이런 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겠죠. 운동 부족.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20세기 이후에 내연기관이 발달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이 석유, 천연가스를 해서 화석연료로 사용했지만 지구는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자, 특히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화석연료의 소비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로 인한 고갈 문제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화석연료 외에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즉, 우리 전기자동차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성을 이제 우리 끄집어내야 되겠어요. 자, 다음 보세요. 산업화 이후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인간 소외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난다. 자, 사회 문제 중에서 우리 산업화 문제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은 고립된 사회, 그러니까 비정보화된 사회와 정보화된 사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집안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상하게 그 게임에 몰두해서 현실과 비현실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회 문제, 또 다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교류 부족으로 인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부족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용들, 자 라번 보면은 마이너스 ln 루트 3에서 0까지 적분한 초월하면 적분한 거죠. 뭐 치환 적분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이 뭐예요? 적분한다, 통합한다는 거죠. 통합.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서 통합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듯이 여기 보면 차이점 뭐 이런 것들 보면 자 여기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고 가능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죠. 공통점 이런 것들. 사회적 이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정보화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이 모자란 사람들은 정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자, 수학적 용어를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통합, 뭐 인테그레이션, 적분,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 자연계열 5후 문제입니다. 여기는 물리원, 생물원, 통합과학, 미적분 또 나오네요. 통합사회는 나오지 않는데 규칙, 반복, 정리. 자, 뭐 반복, 정리, 질서 이런 거 미적분에 상당히 들어가죠. 이렇게 잘게 나눠서 우리가 말하는 반복되는 거, 그다음에 정리하는 거. 적분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 부피 구하는 게 적분이죠. 자, 그런 식으로 역시 준비 시간은 12분, 면접 시간은 6분입니다. 문제 볼까요? 1. 위의 제시문 가라를 읽고 공통으로 떠오르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자, 공통에 대한 반대 개념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자기 주장을 밝혀줘. 2번 문항 1에 제시한 개념을 자연현상에서 하나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현상, 물리적 내용의 자연현상, 생명공학의 자연현상, 어떤 또 지구과학적 자연현상, 화학적 자연현상 이런 거를 빨리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위 제시문 가라에서 공통으로 떠오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각변을 2등분한 후 삼각형 내부의 작은 삼각형을 이루어준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그 프랙탈 구조의 시어핀스 삼각형 같은 걸 거예요. 자, 위 제시문 가라에서 공통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다음 그림에 적용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이상 현상을 찾아. 자, 두 가지 이상 현상을 찾아 설명하래요. 자, 알다시피 시어핀스 삼각형이죠. 계속 삼각형을 나누면. 그래서 이거는 무한 등비급수로 쭉 해서
한 변당 나누기 얼마 나눈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4분의 1씩 나눠주고 또 4분의 1 나눠줘서 무한 등비수열로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가를 보세요. 1924년 드 브로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자,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꽤 오래 하셨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뵌 것 같은데요. 자, 드 브로이는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입자의 파동성과 관계되는 파장, 자, 물질파죠. 물질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다. 자, 물리원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 맞죠. 이거는 통합과학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원 필수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자, 물질파 람다는 이게 뭐야? P죠. 운동량분의 H. H는 플랭크 상수인데요. 막스 플랭크라는 사람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예요. 10배가 아니고 마이너스 30, 상당히 작은 거. 그러니까 양자 하나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 이 파동을 물질파란다. 입자가 파동성을 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체육 종목에서 잘하는 거 몇 개가 있지만 양궁 잘하죠, 양궁. 자, 활을 딱 쏘면 어떻게 돼요? 활이 똑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카메라맨들이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걸 꽁지로부터 쭉 날라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자, 프로야구 선수가 홈런 치는 순간 배트를 아주 초저속 카메라로 찍으면 배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동처럼 훌렁훌렁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방송이 95.1MHz입니다. 95.1, 9,500만 헤르츠인데요. 내 머리에 정전기가 생겨서 내가 1초에 9,500만 번 헤드뱅잉을 하면 교통방송이 잡히죠. 농담이지만 아무튼 모든 것이 파동성을 띠고 있는데 이때 이 숫자가 뭐 작기 때문에 MV가 너무 크면은 이게 10에 마이너스 50씩 60씩 5도가 되기 때문에 파장을 구할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전자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은 것들은 어떻게 위 양립돼서 파장이 뭐 몇 나노미터라든지 몇 마이크로미터 파장을 구할 수가 있죠. 마이크로파부터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 물질파에 대한 개념, 파동과 입자 싸울 때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하고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을 종식시켰던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아주 멋있게 잘생겼어요. 자, 나번 뿌려진 철가루를 막대자석에 놓으면 막대자석과 철가루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해서 철가루가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 자, 이건 이제 자기 쌍극장, 마그네틱 다이폴이죠. 자기장은 자기력선 N구에서 나와서 S구로 들어가는 자속이다라는 거. 물리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또 5조 되는 물리 내용 안 나오는데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물, 화, 생, 지, 수학, 사회 다 내용 나온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내용,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면 과학 실력이 다 배양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력, 마그네틱 필드. 다음 보세요. 골격근의 수축은 근육 섬유가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죠? 굵은 섬유, 가는 섬유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주설이 되는 거. 생물원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또 통합과학에는 안 나옵니다. 또 생물원 안 하신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1월 16일 수능 끝나고 발표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 원소의 마디,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모여서 근육 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원소의 마디는 나란히 놓인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 I대, H대, 중간에 M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일부가 필라멘트가 이렇게 겹쳐 배열된 구조다. 근육 수축은 근육 원소의 마디를 구성하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이때 ATP가 소모되면서 이제 근 수축, 이완, 수축, 이완되는 과정을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가 요 사로 왔다 갔다 여기서 들락달락 하면서 수축 이완하겠죠. 그래서 뭐 생물원 여러분 수능 시험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나누기 이해해야 되고 하는 거 많이 기억해 보시죠. 생물원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라번 보세요.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은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누가? 멘델레예프가 1800년대 후반에 63종을 했는데 성질이 비슷한 원소와 같은 세로줄 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 1부터 7주기까지 있고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 패밀리죠.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 같은 족은 화학적 성분 또는 전자의 배치가 비슷하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들을 보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개념 설명을 하랬죠. 공통으로. 그죠? 게시문 가에서 공통으로 설명 떠는 거 뭐예요? 규칙과 반복성. 그죠? 규칙과 반복성. 예를 들어서 프랙탈 구조 또는 뭐 여러분 케이오스, 보통 우리 카오스라고 그러죠. 케이오스의 구조. 영국 해안선을 보면은 뭐가 공통점이 뭐 배추 잎사귀를 확대해 보면 보는 거. 그런 것들은 규칙성 같은 걸 설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어요? 정리, 질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삼각형 내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알다시피
우리가 물질파, 파동이 입자고 입자가 파동이 규칙성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장도 규칙성이 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나가는 폐곡선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규칙성, 근 수축 이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규칙성이죠. 그래서 현대 주기일편 모줄리 박사가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또 X선 회절 무늬를 기준으로 해서 이 8 전자 규칙, 그죠? 규칙적으로 배열해 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까지 잠깐 보고 가죠. 여기서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통합과학 나왔고요. 교환, 맞바꿈, 주고받음, 쌍방향 이동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통신하는 게 뭐예요? 쌍방향 통신이죠. 옛날에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무전병이었는데 이거 누르고 말해야 돼요. 끝났다. 저도 쌍방향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는 저쪽에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그것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양방향 통신이 된 건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봐.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건 뭐예요? 패러데이의 유도 기전력.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산화 환원 반응. 그죠? 산화제 환원제에 나온 거. 그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자, 광합성 내용이죠. 광합성과 호흡이죠. 호흡. 그죠? 호흡.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학현수, 장현수 찾는 거, 개념의 차이점, 시스템 탄소 이런 거. 자, 직권의 탄소의 이동.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다항식, 산화 환원 반응과 세포 호흡. 자, 이런 것들의 규칙성을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반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구매 행위, 임금, 노동력 교환. 자, 파워 앤 서플라이. 그러니까 파워 앤 서플라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자, 수요와 공급. 예, 그 법칙을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의 우리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의 상호작용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총 탄소량은 변하지 않지만 탄소는 기권, 수권에 다 따로따로 이제 어떻게 다른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탄산염 형태로 이동한다. 이런 거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5거 한번 볼게요. 여기 봐. 물리학, 지구과학 나왔어요. 여기 또. 자, 보관과 상쇄. 그럼 뭐야? 보관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증가와 감소. 자, 보세요. 파동의 간섭 현상. 그렇죠? 파동의 동립성 나왔어요. 소음 제거 이어펌은 우리가 이제 이런 파동을 거꾸로 역파형으로 더해주면은 우리가 능동적 소음 제거가 된다. 그다음에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 방향. 자, 태풍이 이렇게 진행할 때 오른쪽 방향이 편서풍과 합쳐지기 때문에 위험 반원. 그다음에 왼쪽 방향은 안전 반원. 안전은 아니고 안전한 건 아니지만 피해는 오른쪽이 크죠. 그래서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약해진다는 거. 상쇄되는 거죠. 그다음에 변압기는 뭐예요? 1차 코일, 전자기 유도 법칙. 그죠? 전자기 패러데이 유도 법칙. 그래서 코일 수가 많을수록 전압이 높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핵분열, 우라늄 235의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바리움과 크립톤 그리고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막대한 질량 결선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이 중성자들이 계속 반응을 하면은 몇 미리세컨드 만에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감속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수로, 흑연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출제됐고, 자, 수학 보세요. 이거 사인 X 곡선과, 자, 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상쇄간섭, 보강간섭을 같이 연결해서 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강상쇄란 개념을 제시하고, 자,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 우함수, 기함수, 아까 얘기한 보강간섭, 상쇄간섭, 그죠? 파동의 간섭, 빛의 간섭, 이런 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고대 문제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풀이 과정을 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념, 공통점, 해결해야 될 점, 차이점 중에서 어떤 게 문제야, 사회적 현상 같은 걸 설명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수능 끝나부터 25일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세 군데 이제 대치동본원, 방배본원, 그다음에 송파본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나는 생물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우리 학원에 와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 화학, 생명, 통합과학, 그다음에 통합사회, 수학까지 나온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준비들을 자,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업무수형 자연계 면접 O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